HCN 지역방송 박혜열의 아지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 중에는 이제 주민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요? 우리 가장 먼저는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내방역 쪽에 이제 서리풀 터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터널 입구에서 내방역까지 양쪽 면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한 130여 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져야 되다 보니까 그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했던 거죠. 이거 왜 하냐, 왜 없애냐, 안 된다, 주차할 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서초구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개통 후에는 다행히 뭐 민원은 지금 그걸로 받은 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사라진 130개 정도의 거주자 주차면은 어디 새로 확보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걸 했나요? 일단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집 앞 쪽에다가 이제 거주자 우선 그 확보할 수 있는 면들을 일부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제 주차가 워낙이 힘든 우리 실정과 또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위에 주차면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요. 혹시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런 난제를 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원을 잘 만들었어요. 찾을 데가 없으면 상당히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주차가 필수죠. 차로 오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두 번째는 주차 면적은 넓은데 뭐 공원이 협소하다, 별 볼 일이 없다. 그럼 거기 오질 않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지나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 서리풀 터널을 우리가 지금 논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역에서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익숙한 저 같은 사람은 서리풀은 공원이 더 먼저잖아요. 서리풀 공원이 더 와닿죠. 이 동네가 방배동인데 분명히 서리풀이라는 이름이 옛 지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원이 있네. 공원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그 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또 이 누에 다리라고, 이 다리 너무 무서운데요. 또 찌릿찌릿한 스릴이 있습니다. 몽마르트 공원. 그 몽마르트 공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지역도 있고, 거기서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토끼도 있어요. 거기에 토끼들도 있는데 또 다 이렇게 애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가서 잠깐 쉬고 놀고 걷기가 좋은데 주차 시설이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저는 이 공원과 터널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내추럴하게, 인공적이지 않게 만들어지면서 주차 공간이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그 민원이 또 있었어요. 이 터널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터널이 생기니까 횡단보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횡단보도를 일부 상점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인구가 달라지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HCN 회사 앞에도 이제 우면산 터널이 있는데 우면산 터널이 생기기 전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랬죠. 했었는데 터널이 생기니까 횡단보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권이 좀 변화가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저도 구름다리 같은 걸로 좀 연결해서 좀 주민들이 오고 가면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어요. 터널 앞에다 구름다리를요? 우리 회사 앞에도 해주시고. 육교 선호주의자시군요. 육교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 뭐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지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백경민 박사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좀 교통량 분석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갓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좀 그런 교통량 자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좀 지금 그래도 열심히 파악하고 있으니 늦어도 6월 말 7월 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이런 때는 또 상당히 막힌다는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구청에서도 이제 민원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기될 정도로 지금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됐으면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좀 그쪽으로 가는 걸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당로가 궁금합니다. 사당로. 사당로. 안 네. 그래도 여기 지금 굉장히 혼잡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것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은 여기 더 혼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당로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우리 패널 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터널이 뚫려서 소통이 원활해질까요? 오히려 더 막힐까요? 우리 그냥 생각하면은 원활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원활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사당로는 아까 백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됨으로써의 아직 교통량 변화는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당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좀 밀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없었던 길이 터널이 뚫리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통해서 강남권으로 진입하고 오갈 것이기 때문에 막힐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출퇴근 시간길에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길이 뚫려 있는 만큼 이제 남부 순환도로나 동강로 효령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서초대로를 통해서 강남 순환도로나 동작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 후에 그렇게 운전이 직업인데 많이 정체될까 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많은 정체를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통 전에는 늦게까지는 막히지 않았는데 생긴 후 여기 이제 직진 차선이 많이 못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길이 막혀가지고 막히고, 우선 이 도로가 빨리 넓혀져야지만 그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